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썰. 세 번째에서는 취업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 그냥은 취업은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취업이 안 되니까 뭐라도 이제 면접관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격증 취득에 굉장히 열을 많이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가장 대표적으로 전기 쪽 자격증, 뭐 전기기사, 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아니면 뭐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뭐 전기안전산업기사, 전기안전기사, 뭐 대표적으로 아니면 위험물 산업기사, 아니면 위험물 기사, 아니면 뭐 커말, 뭐 정보처리기사 이렇게 취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요즘 정말 취업이 무지하게 힘들어요. 네, 무지하게 힘듭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자격증 따는데 더 많은 경쟁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 따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가지고 자격증 난이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합니다. 맞죠? 특히 전기 쪽 자격증이 그 전에 관연도 그 시험 때랑은 너무나 다르게 취재가 돼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난감한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어려워진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만큼 시험을 응시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미 전기 자격증을 기본 옵션으로 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변별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너무 좀 어렵게 나오긴 했었어요. 아무튼 각설하고, 우리가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는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격증은 취업을 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수단. 너무 뻔한 말이긴 한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이 필요한 거지 자격증이 필요해서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지, 자격증을 위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네,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대부분은 상당수의 많은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 내가 자격증을 따는 이유는 어, 내가 목표라는 기업에서 조금이라도 어필을 해가지고 서류 통과를 하기 위해서, 내가 목표라는 기업에서 경쟁자들보다 훨씬 더 뭔가 뛰어나다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간혹 보면 그냥 자격증 따는 데만 열중한 사람들, 자격증 따는 데만, 취업에는 좀 관심이 없구나, 어, 취업과 상관없이 그냥 자격증만 따는. 자, 취업과 상관없이 그냥 자격증 수집 전문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격증 컬렉터가 되어서는 안 돼요. 라이센스 컬렉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어로. 어, 김동님, 라이센스 컬렉터. 근데 라이센스 컬렉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예전에 경찰 공부할 때 자격증 공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2년 뒤에도 자격증 공부를 똑같이 해. 똑같이 한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 뭐냐 하면 취업을 안 했다는 거잖아. 취업을 안 해. 그리고 주변 분들 중에서도 그냥 자격증 따는 데만 그냥 그걸 무슨 일생일 때 어떤 최고의 어떤 덕목으로 여기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 일을. 여러분,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단 성인이 되었으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 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냥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좀 좋은 데 가가지고 높은 연봉과 좋은 복지를 해주는 그런 좋은 기업이 어딥니까? 대기업이잖아. 아니면 안정적인 공기업.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기업에 취업하려고 하고 싶잖아요, 누구든. 근데 누구든 못 들어가잖아. 누구든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워낙에 취업 스펙이나 어떤 취업자들의 수준이 굉장히 날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에서도 요구하는 게 많아지죠. 그전 같으면, 예전 같으면 그냥 뭐, 뭐 아무런 스펙이 없어도 뽑아주던 시절이 요즘에는 산업기사 뭐 두세 개 없으면 안 뽑아줘요. 안 뽑아준다니까. 예를 들어 생산직 같은 경우에도 김동희 2014, 15년 저번에 봉수님 말씀하셨던 거 2014, 15 그때 삼성하고 LG는 소위 말해 고졸 무스펙도 입사가 가능했습니다. 나이만 원이면 고졸 무스펙. 왜냐하면 한 기수당 100명, 200명씩 뽑았어요. 워낙에 많은 사람들 뽑다 보니까 특별하게 스펙을 가지고 어, 딱 선을 긋고 사람을 뽑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졸 출신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 시기에. 근데 지금은 고졸 아무 스펙도 없는 고졸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생각보다 없어요. 그냥 없어 그냥. 중소기업도 좀 괜찮은 중소기업도 스펙을 보는 시대야. 그러면 지금 뭐 고졸 미스펙을 아예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질이 떨어지고 굉장히 힘들고 위험하고 퇴사율이 높은 그런 직장에서 일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데 취업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이제 좋은 데 취업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무슨 자격증 아니면 학교 간 사람들 스펙을 보니까 이런 자격증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최소한 이런 자격증 따가지고 원서를 넣어야 서류 합격을 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 과정 운에 맡겨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을 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만 그런 사람도 있어. 일은 안 했는데 기사가 5개 있는 사람도 있어. 사회 경력은 없는데 기사만 5개. 사기사 아니면 그런 분도 있습니다. 김동희. 직장 경력이 없는데 기술사 시험 보는 사람도 있어. 물론 기술사 따면 좋지. 근데 그 자격증만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사회 경력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번에 기억 안 나면 김동희 저번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자격증 14개 가지고 있는 대학 그 대졸자 예전에 고민사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웬만한 고민사연 다 했지 않습니까? 거의 2,000개 정도 한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분이 수도권에 이제 공대를 나오셨는데 학점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3.5는 넘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졸업하고 나서 3년 동안 취업을 안 했어요. 취업을 안 해가지고 왜 취업 안 했냐고 보니까 자격증을 무지하게 많이 딴 거야. 아, 그분이 아마 4기사였어, 4기사. 4기사하고 5기사를 준비하는 와중이었어. 그 커말 뭐 이런 거 다 있었어요. 그냥 종합 선물 세트로. 있었어. 그 유튜브 찾아보면 있어요. 제 영상. 근데 문제는 그분이 3년 동안 한 번도 원서를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 한 번도.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었고, 더 웃긴 게 취업할 생각이 없는 거야. 취업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자격증을 많이 따놓고, 그 조회수 높습니다. 그 영상이 많이 넣어봤을 거야. 취업할 생각 안 하고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나이는 차가는데. 그분이 아마 31세인가 그랬을 거야. 지금 한 32세 됐겠네.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비단 그분만의 사연이 아닌 것 같아. 분명히 찾아보면 그분 정도는 아니지만 그분 정도 비슷한 정도 되는 그런 환경에 놓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격증 엄청 많이 땄는데 막상 취업은 뒷전인 경우나 아니면 취업 공백기가 굉장히 긴 사람들. 자,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격증 취득에 심취한 나머지 취업 공백이 길어서는 안 되죠. 아마 그분 같은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절대 기업에서 좋게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에 아시겠지만 요즘에 기업들이 사람을 어떻게 뽑습니까? 중고 신입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대학교 졸업한 사람, 사회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 뽑아가지고 어떻게 키우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조직 사회를 경험한 사람들, 뭐 인턴이든 중소기업이든 어느 정도 이제 일해본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기업들은 그런 사람들을 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사람을 키워서 기업들이 사람을 키워서 직원을 두는 시대는 갔어요. 이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보면 4차 산업 AI 빅데이터 시대 아닙니까? 기업들이 로봇화 시키면서 인력을 줄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인력을 줄인다는 게 현장의 인력만 줄이는 게 아니라 사무실 인력도 같이 줄이는 거예요. 우리 사무실 인력 줄이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뉴스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대졸자 취업자는 훨씬 더 감소했어요. 오히려 고졸 제조업보다 취업자 수가 더 감소해서 훨씬 더 많이. 그래서 지금 문사철하고, 그러니까 그 문과하고 공대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제 본 적이 있어, 분명히. 유튜브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MBC 뉴스인가 막 그랬을 거야.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게 더 심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설령 뽑는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그런 공백이 없는 사람들, 아니면 이것저것 좀 일해본 사람들을 뽑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격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막상 일하는 건 다르잖아. 자격증이 실력을 증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격증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게 모든 걸 내가 실전에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전기기사 있다고 해서 전선 못 맞히는 사람 스스로 빽빽이잖아. 안 그래요? 일정 대형 바로 땄다고 해서 내가 화물차 바로 몰 수 있어요? 버스 몰 수 있습니까? 못 몰아요. 절대 못 몰아요. 제가 일정 대형 땄을 때도 따로 몇 개월 연수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운전면허 학원에서 땄던 거를 실전에서 부릴 수가 없어요. 그냥 자격증만 주는 거야. 일정 대형 땄다고 해서 화물차 바로 몰 수 있어요. 법적으로 몰 수 있는데 몰면 무조건 사고나. 왜냐하면 일반 차랑 궤적 이런 게 다 달라요. 핸들감이나 다 달라. 시야랑 다 달라요. 적응하는 시간 엄청 많이 걸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못 써먹어요. 저도 일정량 가지고 있지만 버스 대형 차량 뭐 땡크로리 몰아라고 못 몰아. 몰 수가 없다니까요. 어? 막상 따놓고 못 써먹는다니까. 자격증이라는 게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실력이 뛰어날 거라,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걸 누구보다 잘하는 게 현장 입장이에요. 그 회사 입장입니다. 자격증 있어봐야 막상 하나도 못 쓰는 사람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면서 경력도 같이 써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격증 합격, 불합격 유무와 상관없이 부식 활동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잠깐만. 잠깐만. 망했다, 씨. 잠깐만. 글 쓰고 다 날라갔네. 씨.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 황당하네요. 이거 다시 보기 해가지고 내가 캡처해가지고 다시 띄워야겠다. 졸라 황당하네. 메모장 이런 쓰레기 같은 기능이 있었네. 갑자기 썼던 거 다 날라갔어. 잠깐 일단 세 번째 얘기할게요. 자, 구직 활동은, 자, 자격증, 합격, 불합격 유무와 상관없이 구직 활동은 꾸준히 해야 합니다. 자, 일단 내가 이거 복구를 시킬게요. 황당하네요,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죄송해요. 일단 이거 다시 보기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복원을 시키겠습니다. 참, 안 도와주네, 오늘. 진짜 안 도와주네. 이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무 황당하네, 이게. 여러분도 황당하죠? 제가 더 황당해, 이게. 이런 경우가 생기네. 다행히 다시 보기가 있어가지고 복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가 몇 자 안 적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메모장을 엄청 많이 썼는데도 적응하기 힘드네요. 자, 자 다시 할게요. 황당하네 진짜. 자, 제목이 이거였죠. 다행히 제가 복사해 놔가지고 이게 썰방할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는데 황당합니다 진짜. 아무튼 이러면 죄송합니다. 1분만 쓰면 되니까. 어차피 많은 내용을 적은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타자 연습이 되어버렸네. 예, 거의 다 적었습니다. 이 메모장이 좀 단점이 많더라고요. 다음에 뭐 다른 걸로 바꾸던가 해야겠다. 히어로키니 먹으세요? 그러니까 자격증 따고 안 따고를 떠나서 내가 넣어볼 수 있는 곳은 계속 넣어봐야 돼요. 넣어봐야 돼. 자격증 떨어졌다 하더라도 떨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기업이 나왔다. 내봐야 돼요. 혹시 모릅니까?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붙은 사람들도 많아요. 음? 아니, 자격증 불합격했다 하더라도 내가 평소에 가고 싶던 기업이 합격을 하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성공한 거 아니냐고. 성공한 거잖아, 맞죠? 어차피 자격증 따기 위한 목적은 내가 취업해서 면접관한테 조금이라도 좀 먼저 어필하기 위해서 따는 거잖아요. 목적은 그거잖아. 그 목적 달성했잖아요. 비록 내가 준비했던 자격증은 떨어지긴 했지만.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격증 따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그냥 구직 활동, 그러니까 내가 내볼 수 있는데 못 내는 경우 있어요. 못 내는 경우. 그러니까 자격증 따는 데만 신경 쓰고 뭐 취업 일정이나 뭐 공고 나왔는데 전혀 신경 안 써 거기만 집중하다가 이미 기차는 떠나버린 경우.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런 경우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니 뭐 자격증이 밥 먹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자격증이 너무 많아 오버스펙이 되어버리면, 자, 자격증이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자격증이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자, 내가 말을 잘못했네요. 자, 취업하려는 회사에 요구하는 조건과 맞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문어발찍으로 이것 따고 저것 따고 이것 따고 저것 따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보전 쪽에 가는데 보전 쪽에 설비 쪽에 있어야 되는데 설비 쪽에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컴할 따고 있어요. 아니 컴할스들이 어디 있어? 현장에 일하는데. 안 그래요? 아니 역으로 뭐 프로그래머 하려고 하는데 컴공 전공했는데, 컴공 전공했거든요. 전기기술 따고 있어. 내가 하는 일은 프로그래머인데 연관성이 없잖아요. 내가 뭔가 목표로 하는 기업이 있다. 목표로 하는 어떤 내가 취업하려고 하는 그 분야에 맞게 자격증을 세팅해서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마다 보면 채용고 같은 데 보면 어떤 자격증이 필수로 걸어 놓는 데도 있고 우대로 걸어 놓는 데가 있어. 필수는 반드시 따야 되고 우대는 있으면 좋은 거고. 근데 우대도
그러니까 우대는 뭐냐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다는 건데 그래도 웬만하면 따는 게 좋죠. 기업의 입장에선 딴 사람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거의 우대도 거의 반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업이 어떤 자격증을 요구하고 어떻게 스펙을 맞춰야 되는지를 잘 선별하고 나서 그렇게 이제 내가 필요한 자격증을 딱 정하고 나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남들이 따니까 좋다더라. 남들이 원하니까 좋다더라.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전기를 하지도 않는데 전기기사 따면 좋다.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남들이 따니까 따더라. 아니면 내가 무슨 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이거 따면 취업 안 되겠어 하면 따는 경우. 여러분 전기기사 땄다고 다 전기 쪽 일할까요? 일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 일단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전혀 상관도 없는 일하는 사람 더 많을 것 같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격증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격증 많아도 아무리 이것저것 많이 따도 기업에 못 들어가면 말짱 꽝인 거예요. 물론 자격증 따는 거 뭐 취미로 둔다? 뭐 상관없겠지. 여러분 자격증 따는 게 쉽습니까? 시간도 들고 돈도 들잖아. 그러면 그 투자한 만큼 인풋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 인풋 한 만큼,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아웃풋을 뽑아야 되잖아. 근데 인풋만 존나 놓고 아웃풋 하나도 없으면 이거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자격증을 따더라도 내가 원하는 기업이나 분야를 항상 확실히 정해놓고 거기 필요한 자격증을 정해놓고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어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격증 불합격, 합격 유명한 상관없이 일단 내가 원하는 기업이 있고 가고 싶은 기업이 있으면 꾸준히 내라. 자격증 따는 것과 동시에 구직 활동은 꾸준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격증 공부하는 게 하루 왼종일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 공부하듯이 완전 세상과 다음을 완전히 쌓아놓고 하루 왼종일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물론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게 공무원 시험하고 다르잖아요. 공무원 시험은 딱 그 필기 시험 날짜만 기다리고 나머지 시간 오로지 이 합격권에 이제 다다르기 위해서 무조건 책만 돌려 그 외의 거는 절대 관심을 가지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자격증을 준비한 사람은 세상의 어떤 속세를 완전히 다룰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격증 공부하다가도 그 뭐냐 자격증 공부하다가도 항상 취업 공고 보면서 일단 내봐야 돼요. 되든 안 되든 간에 내봐야 됩니다. 못 먹어도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뭐 제가 큰 도움 드렸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확실하게 준비하셔가지고 내한테 맞는 자격증 잘 준비하셔가지고 네, 원하는 기업 합격하시고 너무 자격증에 다른 데만 매달려가지고 돈 시간 다 까먹고 막상 내가 취업하려는데 못 취업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불행한 일을 겪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